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어법 이거 서답형을 많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요거 좀 먼저 같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거 틀린 부분에서 지금 to have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문장 주어 뭐야? 헌터를 가더를 like. 그치. 주어 appear 동사 뒤에 to 부정사 이거 목적어예요, 주격 보호예요? appear 뒤에 그 to 부정사 오면은 주격 보호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appear은 자동사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쓰이면서 뒤에 to 부정사 주격 보호를 가지거든. 근데 우리가 이 지문을 볼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요 주어인 수렵채집인들의 삶의 방식이 투부정사 하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이 투부정사의 내용이 수렵채집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의 내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언제 있었냐라고 하면은 수렵 채집 그 라이프 스타일 당시에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장의 동사가 현재 시제잖아. 근데 투부정사 주격 보호가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고 그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시제라는 거를 이해해야 하는가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얘가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이 투부정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완료 시제를 섞어가지고 to have pp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틀린 표현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appears to have had much 이렇게 쓰면은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당시에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끔 됐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이거 이해됐어요? 네. 정말 이해됐어요? 네. 정말로 이해가 됐어요?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요거 위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요 it부터 시작을 하잖아. it was 뒤에 in farming villages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in farming village 품사 뭐예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잖아. 전치사가 명사랑 같이 쓰면은 품사가 뭐예요? 부사? 부사지, 부사. 전치사구는 무조건 부사야. 얘들아, 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있잖아. 문장의 의미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 장소, 뭐 이유, 방법 요러한 것들을 표현해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게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하러 학원에 왔다 라고 하면은 이 문장만으로도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만 써도 나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거든? 근데 내가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 공부를 하는 장소가 학원이라는 거를 말하면서 문장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간, 장소, 이유 방법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 추가해가지고 내가 학원에서라는 말이 있든 없든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표현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무조건 부사예요. 무조건 부사고 그러면은 이 시랑 위치 사이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 부사가 들어왔는데 이 부사의 뜻을 보니까 농업 마을, 농촌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소를 말하는 부사라는 거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겠어요? 이 뒤에 요렇게 오고 뒤에 또 뭐 위치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얘가 위치를 쓰는 자리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라는 이 위치를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강조 구문이 장소 부사를 말하기 때문에 기본형인 that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where를 써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파밍 빌리지즈 말고 뭐 비포 세틀먼트 이런 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정착 이전에 이거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 뭘 표현하는 것 같아? 시간 표현하는 것 같지. 이것도 강조할 수가 있거든. 시간 부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 표현을 여기 in 파밍 빌리지 자리에 쓰잖아. 그러면은 강조 구문을 that 말고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when으로 되겠지. 그래서 요것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면 좋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강조 구문이다.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은 장소 부사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은 위치가 빌리지 수식한다 이렇게 내가 오해를 하기가 너무 좋은 문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좀 잘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픈드 요거 보기 나와 있는 문장 보면은 봐봐.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여기 this period로 시작을 하는데 끝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요 끝까지 이어지는 이 문장에 주어 동사 몇 번 있다라고 봐야 돼. 여러 번. 여러 번 있겠지. 킹 맞게 하지 마라. 정확히 수치로 몇 개가 있다라고 봐야 되냐고. 3개. 3개 있다라고 봐야지. 왜냐하면은 일단 this period 주어 동사 그리고 콤마긴 한데 콤마가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주어 동사 사이에 콤마 2개가 이 주어 이렇게 수식을 할 거야.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시기 이렇게 수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콤마 찍고 문장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cities 콤마 찍고 문장 2번째 끝났단 말이야. 근데 2번째 콤마 뒤에는 and가 들어가서 지금 콤마는 2개인데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and는 누굴 연결해야 되냐면은 1, 2, 3번이라고 하면은 얘가 2번, 3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거고 1, 2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비어 있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치 접속사가 없는데 뒤에 동사같이 생긴 게 있다. 그러면은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적절한 분사 구문을 써줘야지. 근데 얘는 오픈 뒤에 목적어 더 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써가지고 분사 구문이 1, 2번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전부 다 출제하기 너무 좋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객관식 4번 보자. 이게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보기로 바꾼 단어들 중에서 그 보기를 변형한 그 단어들 중에서 얘는 변형을 안 했거든요. 이거 레이먼트 무슨 뜻이에요? 슬퍼하다. 요거는 동의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일부러 이제 바꾸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안 바꾸겠지만 단어장에 나올 만한 수준의 단어들은 충분히 변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3번 보자. 요거 accidental 이거 뭔 뜻인지 알아요? accident가 사고고, 근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은 아예 다른 뜻이야. 그치. 우연한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자리에 어떤 의미가 들어와 있었냐면은 in time need 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게 왔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게 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10시까지 보자 라고 했는데 일부러 9시에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싶어서 왔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방해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왔을 때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연한 방문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이 방문했을 때가 배드 타임, 좀 좋지 않은 때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번 accidental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뭐라고 해석할래요? complete에 in 붙었어. 뭐라고 해석할지? complete. 불완전한. 근데 이 문장에 실제로는 이 사람이 본인이 inspiration, 머리에 떠올랐던 영감을 잊어버려가지고 작품을 unfinished로 썼었거든요. 미완성의 상태로 썼다는 거. 근데 미완성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 작품의 상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기가 있는 문장을 보면은 그 앞에서 이제 작가들이 글을 쓰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게 예상치 못한 때에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방문들을 우리가 갑작스러운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갑작스러운 방문이 작가에게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5번 자리에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는 표현이 문맥상 맞는 거지. 근데 우리 지문에는 sudden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sudden이랑 abrupt는 완전히 동의어예요.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는 너네 단어장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객관식은 너네가 어휘 문제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 특히 중하위권 애들. 근데 학교에서 변형하는 단어의 그 범위랑 수준이 너네 단어장 범위를 안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너네가 절대 못 맞출 단어는 안 내고 웬만하면 단어장 안에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단어를 꼼꼼하게 꼭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리터레이트 자체가 이 지문이 문학 작품을 쓰면서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사례라고 해야 되는데 리터렐이라고 써야 되는데 리터레이트는 읽고 쓸 줄 아는 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읽고 쓸 줄 아는 모습 자체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만약에 어휘 문제 오답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뜻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반이어가 나오거나 말도 안 되는 의미가 나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최대한 요거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객관식에서는 좀 안 틀리면 좋긴 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해설에 써놨으니까 좀 이 정도 좀 보기 긴 것도 이번 시험에 보였어가지고 보기 좀 길게 문제를 많이 풀어와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 잘했습니다. 잘했고 조금 쉬다가 진도 좀 나가자. 어디서 이거 배울 거 없지? 굉장히 붙여야 돼. 일로 오세요. 오늘 33번부터 37번까지 할 거거든요. 24년 6월 거의 다 했습니다. 정리 잘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하면은 24년도 진도는 끝나. 바로 봅시다. 26년도 해야 되고 교과서도 해야 되니까 느린 편 아니고 그냥 무난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은 옛날부터 부족 간의 전쟁과 경쟁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전략적 사고 능력이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 간에 싸운다라는 거는 이겨야만 하는 거잖아. 왜냐면 지면 죽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기려면은 내가 쟤네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디에서 싸워야 될까? 뭘 가지고 싸워야 될까?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될까? 라는 여러 가지 전략을 막 계속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부족의 한 이론으로서 이기는 집단에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나는 이기기 전보다 조금 더 똑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가 내 후손을 낳은 거야. 그러면은 이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전략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래도 머릿속에 타고나기를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머리를 쓰면은 또 이길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또 살아남아가지고 내 자손들이 또 다른 자손들을 낳는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더 똑똑해진 부모의 유전을 물려받아가지고 또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물려받으면서 진화하고 살아남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부족 간의 경쟁을 위해서 전략을 짜다 보니까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이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의문문이니까 동사 먼저 씁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 마인드가 진화했을까? 이렇게 앞뒤에 동사 써가지고 문장 만들었고요. 그거를 2번에 주제랑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대절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 키워드입니다. competition, 경쟁, 그 다음에 conflict. 이런 단어들은 걔네들 개인적으로 좀 쓸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구랑 경쟁하고 충돌을 하냐? 뒤에 나와 있듯이 다른 human tribes, 인간 부족들이랑 경쟁하는 대상이
동물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라는 것도 내용상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 경쟁과 갈등이 cause 오형식 동사를 썼기 때문에 cause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evolve를 써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의 두뇌가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이거 뒤에 있는 the way they did 있죠. 이거 부사입니다. 앞에서 내가 evolve 자동사라고 했잖아. 여기에 자동사 evolve 또 썼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더의 목적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명사인데 목적어가 아니냐? 얘가 in을 생략하고 있다 보면 돼. 근데 in을 생략했는지 안 했는지 학교에서 안 물어보거든요. 너네가 생략된 부사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사를 좀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did를 썼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이전에 진화를 했던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끔 유도를 했다. 요렇게 해석을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3번 문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됐는가를 설명을 하게 될 건데 3번 문장의 주어가 인간 부족. 근데 어떤 부족인지를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너네가 앞으로 보는 동사들이 이렇게 out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은 비교급처럼 뒤에 오는 목적어보다 더 낫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뒤에 있는 이 enemies, 적들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이게 동사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 부족은 아직 동사 안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단어가 동사가 돼야겠지. 콤마 뒤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possessed가 맞습니다. 소유했는데 중요한 이익을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로도 내가 유리했다라고 하는 거지.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너의 부족의 능력. 근데 이게 어떤 능력인지를 뒤에서 요렇게 투부정사가 ability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 행동을 할 거거든. 상상할 거고, 예측할 거고,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기는 한데 계획을 할 겁니다. 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한다라는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3번 들어오면서 어빌리티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상상하고 예측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이 imagine과 predict 두 개의 동사의 목적으로 여기 where부터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적대적인 적, 부족, 나랑 적대적인 부족들이 어디에서, 언제 공격을 할 것인지를 상상하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where이랑 when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 완전하지.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자동사입니다. 근데 이 스트라이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물어보는 능수동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냥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where과 when을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해석을 써놓을게. 혼자 볼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고 예측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너네 부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직 동사가 안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그 뒤에는 gives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는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뭘 주는지 여기 give를 사용식 동사로 써가지고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 부족에게 중요한 밀리터리 어드밴티지, 군사적인 우위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는데 능력이 있으면 군사적 우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게 전략을 짜는 더 나은 생각을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고.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 우위가 되는 휴먼 마인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became 이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펀 주격 보호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라고 하는 게 꼭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동시에 이 무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far more, 이거 far라는 단어가 비교급 more를 강조하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기이기는 한데 훨씬 더 결정적인 무기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비교급이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위펀을 이렇게 수식을 할 거야. 뭐가 어려워요? 뭐가 헷갈려? 아니 further more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furthermore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얘는 그냥 부사야. 다른 거예요 완전히. 완전 달라요. 얘는 그냥 더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문장 연결할 때 쓰는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far more는 원래 more가 지금 이거 뭐냐면 more decisive 써가지고 그냥 결정적인 게 아니라 더 결정적이라는 비교급이거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그냥 더가 아니라 되게 더 결정적이다, 훨씬 더 결정적이다라고 해서 얘가 more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more이 되게 크게 더 결정적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앞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엇보다 훨씬 더 결정적일까라고 했을 때 decisive than any before it 이라는 이런 표현이 비교급 문장에서 자주 나오거든. 일단 요 뒤에 it이 가리키는 게 무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은 무기가 있기 전 어느 때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해석을 써보면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내가 되게 똑똑해지는 다른 부족들보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더 잘하게 되기 전보다 지금 생각을 잘 하고 있는 지금 이 내 정신 상태가 훨씬 더 이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휴먼 마인드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전에 가지기 전 두 가지가 비교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문장 다시 보자. 이거 주어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각,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의 정신이다라는 거는 문맥상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지금 두 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기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무기인 거야.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전보다 이기는 데 있어서 더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되게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결정적이고 큰 역할을 해주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인드가 생존에 굉장한 무기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문장인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6번으로 넘어가 보자. 5번에서는 휴먼 마인드라고 설명을 했지만 6번에서는 이거를 멘탈 어드밴티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똑똑해진 인간의 정신을 여기서는 멘탈 어드밴티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되었는데 over and over 이거 부사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와서 또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각 이어지는 다음에 계속되는 세대 내에서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전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의 정신적 이점이라는 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똑똑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냐면은 이어지는 세대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다음 세대도 나처럼 똑똑해서 싸울 때 나의 전략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7번 문장 보면은 부족이기는 한데 그들의 적보다 아웃띵크가 더 잘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더 잘 나은 생각을 하는 부족. 요거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was 동사 써야겠지. be likely to 부정사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거 꼭 알아두자라고 했는데 내가 몇 명 얘기한 것 같은데 꼭 알아놔야 돼. be likely to 부정사. 그치. to 부정사인 것 같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아직 암기 안 된 사람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이 to 부정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할 것 같다. 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겠지. 어디에 있어서? 배틀,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and 뒤에서 또 뭘 할 것 같은지를 첫 번째 동사 was였죠?
두 번째 동사를 pass on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뒤에 표현을 써놨는데 pass on, 목적어 뒤에 전치사 to 쓰고 또 목적어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pass on 뒤에 있는 목적어, 유전. 어떤 유전이냐면은 mental advantage, 정신적인 이점을 담당하는 그런 유전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팔다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내 정신적인 이 능력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정신적인 능력을 만드는 유전자를 누구에게 물려주냐면은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pass on 동사랑 앞에 was likely to 부정사 동사 두 가지가 들어간 문장이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8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과거의 조상들이 이렇게 쭉 이어서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현재의 너와 나는 승리자들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데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우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안 틀어줘요. 틀어도 돼요. 틀어도 돼요. 아니야. 잘못 누른 것 같아. TV 입력 이 집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세요? 34번 봅시다. 이거는 33번만큼 어렵지 않아. 이 지문이 말하는 거는 브레인 라이팅의 과정과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브레인 라이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랑 다르게 브레인 라이팅은 이러이러한 과정과 특징을 가진다라는 걸 설명을 할 거거든요. 바로 봅시다. 1번 보면은 일단 목적이 뭐냐면은 팀 내에서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목적도 좀 알아놓자. 빈칸 같은 걸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거든.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 그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브레인스토밍 대신에 너네 브레인스토밍 뭔지 알지? 학교에서 해봤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시키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마 대학 가면은 할 가능성이 높아. 브레인스토밍이든 라이팅이든 이렇게 조를 짜는 거야. 그 인원수 상관없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너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여름 휴가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갈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브레인스토밍은 내가 가진 의견이 뭐고 저 사람이 가진 의견이 뭔지가 그때그때 보이는 거잖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드러나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we are better off ing. 이런 거는 writing 써보라고 하기도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 꼭 알아두세요. be, better, off, 동명사. to까지, shift to가 어디로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그래서 better off 동명사가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옮기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과정을. 이 친구 조동사 아니에요? 아, 여기서는 be better off가 하나의 동사구 표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would better 이거랑 헷갈린 것 같거든. be better랑 하나의 표현이라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과정인데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옮기는 편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바로 설명을 하거든요. Initial step, 초기 단계는 are solo, 혼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로 시작하냐면은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ask도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 to generate가 들어갔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따로따로 만들어 보라고 요청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로 초기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너가 그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share, 공유를 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 문맥상 anonymously, 익명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라이팅 해보라고 한 거거든. 근데 누구인지 이름을 쓰지 않고 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이 익명으로 모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모은 의견들을 다 같이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5번 보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이거 문맥상 인디펜던트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저지먼트, 판단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뭐가 괜찮은지를 내가 스스로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멤버가 그 아이디어를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라이팅 해라고 하기 좋으니까 알아두세요.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표현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아이디어 썼고 평가도 혼자서 해. 그리고 나서야 6번 문장에 only then 이라는 표현을 요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이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only로 시작하는 문장은 뒤에 덧침은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을 덧침문으로 만들 건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문장 주어 뭐예요? 팀. 팀이죠? 단수직? 그렇기 때문에 요 팀이랑 스위치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조동사가 does로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런 거는 문장을 써봐라 하기도 좋아. 문제를 만약에 조금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팀이 come together, 한 곳에 모인다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다듬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프로미싱, 유망한 의견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각자 의견을 이렇게 썼어. 뭐 컴퓨터로 쓰든 손으로 쓰든.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각자한테 이렇게 나눠줬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너네들이 내가 본 의견들 중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라는 거를 스스로 고를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고른 다음에 팀들을 그제서야 같이 한 자리에 모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가 누구의 의견을 가장 프로미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걸쳐서 의견을 모았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7번부터 설명을 합니다. 보면은 발달시키고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각자 의견이 뭐가 좋은지를 판단을 했거든? 그래서 문맥상 인디비주얼리가 들어갑니다. 뭘 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elaborate, 정교하게 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각자 이 사람 의견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요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의견을 우리가 픽업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만 좀 추가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내용 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듬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elaborating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듬고 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를 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 계속 보면은 팀들은 드러내고 surface 여기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advance도 두 번째 동사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능성을. 근데 어떤 가능성을 드러내고 진행시킬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get attention, 주의를 끌지 않을지도 모르는 가능성. 그러면은 7번 문장에 따르면은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했을 때 알아보지 못했을 의견에 대해서 이 의견을 선택하고 다듬으면서 이 의견을 발달시킨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숨겨질 수 있는 의견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줬어. 그래서 가능성을 드러내고 진행시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8번 문장 보면은 이런 브레인 라이팅 과정이 make sure 이거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확실하게 하는지를 대절로 설명을 할 거거든. 모든 아이디어들은 are brought 가지고 오게 되는 거야. 어디에? 테이블에. 그리고 and 뒤에 여기서 voice가 의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리내는 의견. 요것도 두 번째 주어 are brought 가지고 오게 되는 거 두 번째 동사. 어디에? 대화에.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괜찮은 의견의 잠재력을 끌어오고 나면은 이 끌어올린 의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거를 확실히 함을 8번 문장에서 마지막에 이 의견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줬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정에 어떤 결과를 말을 할 것인가를 9번이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게 브레인 라이팅 과정. 이게 효과적인데 어떤 집단들에게 효과적이냐면은 스트러글 투 이거 무슨 뜻인지 기억나요? S다. 그치. 그러니까 스트러글이 뒤에 투부정사랑 붙으면은 투부정사를 하느라 애쓰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집단 지성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들에게 효과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네 아마 집단 지성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살면서 많이 듣게 될 건데 똑똑한 사람들이 저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고의 결론을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목적에서의 의견이든지 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좋은 의견이 나오겠지. 아무튼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의견,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사용을 한다. 어쨌든 그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35번까지 얼른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행위 주체성이 뭘 것 같아? 행위의 주체성을 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주체성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주체성. 주체적으로 한다 우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스스로 하는 거야. 어떤 행동을.
그리고 통제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이것은 해야 됨,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됨 이라는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행동을 해서 스스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주체성과 통제감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업무 성과, 자율 규제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업무를 할 때 성과가 더 잘 나오고 내가 규제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율 규제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이거는 하면 안 되겠어, 내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너네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 고용주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고용을 하는, 그러니까 고용을 당하는 입장이 됐든 어떤 일을 할 때 너네한테 계속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결정권을 주었을 때 이 사람에게 업무 성과가 더 잘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이 문장 주어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주어가 동명사 기빙이거든. 근데 이게 사형식 구조가 되어가지고 직원들에게 sense of agency가 주체성, 스스로 행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면 주인 의식,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sense of agency가 뭔지를 뒤에 feeling, 어떤 감정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게 또 뭔지를 뒤에서 대절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feeling 뒤에 that은 동격의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that 뒤에 나오는 they는 직원들이 뭘 느끼냐면은 are in control,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 업무 공간에서 나름의 통제권이 있어,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이런 주체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또 이 주체성 얘기를 합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대절도 동격의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을 가져요. 내용을 보면은 직원들이 가지는데 진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통제한다라는 기분도 느끼고 진짜로 의사결정을 가져가지고 통제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체성이라고 할 건데, 이걸 직원에게 준다? 그러면은 문장의 동사 잘 보세요. can increase, 급격하게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동사 위치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그래서 무엇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냐면은 요거 목적어를. 얘들아, how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하죠. 그래서 봐봐, 주어, 동사, 뒤에 이거 목적어 없는 것 같은데 이 없는 목적어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앤 포커스까지가 요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how가 얼마나라고 해석을 할 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 해석을 해볼게.
요렇게 목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much가 형용사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하율아 조용한데 요 much가 형용사란 말이야. 근데 이 much가 에너지 앤 포커스를 수식하기 위해서 들어온 형용사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문장이 They bring much energy and focus to their jobs였는데 그렇게 쓰면은 그들은 직업에 많은 에너지와 포커스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해석에 얼마나 많은 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 얼마나를 쓰기 위해서 much만 how 앞에 가지고 온 게 아니라 much가 수식하는 에너지 앤드 포커스까지 앞으로 다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much 에너지 앤드 포커스 요것이 앞으로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라이팅 해와라고 하기 너무 좋아. 되게 많이 틀릴 것 같거든? 이거 라이팅 연습을 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할 것 같아. How much energy and focus 그러니까 어순 헷갈리기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연습해야 돼요. 1번 문장 내용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더 성과가 다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 더 일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2번 문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매뉴팩처링 플랜트가 제조 공장이거든. 거기에서 2010년에 어떤 연구를 한 거야. 이것은 신중히 이 연구가 조사했다라고 해서 스터디에 동사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콤마디이기는 하지만 동사 이그제민드 썼습니다. 조사를 했어. 누구를? 조립 라인에 있는 노동자들을. 근데 이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번에서 노동자들이 고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할 건데 empower도 어떤 동사냐면은 오형식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예요.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떤 구조였을 거냐면은 empower 권한을 부여한다. 조립 라인 워커스 얘네들이 뭘 하게끔 작은 결정을 하게끔 요렇게 오형식 구조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조립 라인 노동자들을 수식하려고 앞에 뺀 거야. 목적어가 빠졌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목적어가 빠졌다는 건 뭐다? 수동태가 되어라는 거다. 그래서 수식하는 empower가 수동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주다 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적절한 의미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empower의 목적격 보호였던 투부정사는 수동태 동사 뒤에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make small decisions 작은 결정들을 해라고 고난을 받은 노동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무엇에 관해서 그들의 스케줄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날에 쉬고 일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동서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책상 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중요해 졸지 마로. 3번 문장 보면은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들의 유니폼, 작업복을 그리고 and 뒤에서 권한도 가졌어. 무엇에 대해서 shift, 여기서 shift가 교대 근무란 의미를 가지거든. 그래서 앞에 over 전치사가 요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교대 근무에 관해서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업무 스케줄 조정할 수 있는 거. 근데 동시에 어떤 상태도 가지고 있었냐면은 모든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이 제조 과정, 그리고 페이 스케일이 급여 체계라고 해서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stayed the same. 똑같은 상태를 유지를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월급이 높진 않지만 결정권은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4번 문장에 within 2 months, 2달 내로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이 증가했어. 어느 정도까지? 2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달에 100개의 물건을 만들었다면은 2달이 지났더니 2달도 안 돼서 120개를 한 달 안에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산성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지. 만들어내는 물건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했는지를 with 분사구문 쓸 거거든요. with 목적어 뒤에 첫 번째 분사 taking shorter breaks, 더 짧은 휴식을 합니다. 또 노동자들이 두 번째로 뭘 하는지를 또 분사 make fewer mistakes라고 해서 실수도 더 적게 하는 거야. with 분사구문 뭔지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정리하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이 목적어를 A라고 할게. 그리고 그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오는데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B라고 할게. 그래서 이 구조의 문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설명하고 싶은 게 동시 동작이라고 하거든. 어법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시 동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앞에 있는 생산성이 증가한다라는 행동이랑 노동자들이 조금만 쉬고 실수를 덜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 같이 결과로 일어났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A가 B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그러면은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은 A가 목적어니까 노동자겠죠? 노동자들이 taking shorter breaks, 조금만 휴식을 하고 making fewer mistakes, 더 적은 실수를 하면서 20%까지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되겠지? 요런 것도 너네 라이팅 해라고 쓰기가 좋거든요. 요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면서 쓸 줄 알아야 돼. 그냥 쓰기만 하면은 이거 나중에 뭐 변형 같은 거 해라고 할 때 또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쓰기 연습을 좀 해두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할 겁니다. 보면은 주어를 일본 문장처럼 동명사로 썼어. 주는 것. 누구에게?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센스 오브 컨트롤이 통제권이야. 그래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improved가 동사입니다.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향상시켰냐면은 how much로 시작하는 목적어를. 이거 how much 뒤에 오는 구조 아까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much self-discipline. 요 자기 훈련이 much 이렇게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they brought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목적어가 how 뒤로 빠진 거고 원래 이 brought 뒤에 much self-discipline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쭉 빠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목적어 전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노동자들이 주어 그들의 직업에 목적어 해석을 얼마나 많은 자기 훈련을 brought 가져왔는지를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문장 구조가 까다로워가지고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조금만 쉬다가 남은 2개 질문 좀 마저 합시다. 네, 약간 자세히 이렇게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36번 봅시다. 보면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나 뭐 핸드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일반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뭐 회사에서 문서 뭐 손으로 써서 이렇게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가지고 환경 비용을 초래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를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나무를 베어서 쓴다, 나무를 베어낸다라고 하면은 환경이 오염되기 쉽다. 요 프로세스 알지? 이거 뭔지 알지? 그런데 우리가 종이 대신에 컴퓨터 파일을 쓰면은 나무를 안 베어가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봐봐. 이게 컴퓨터 이거 아마 너네 앞으로 모의고사에도 종종 나올 건데 컴퓨터 작업을 해. 근데 이때 이 컴퓨터 작업을 위해서 얘를 작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탄소를 뿜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작동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지.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탄소를 뿜어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네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물론 미세하겠으나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공기 중으로 미세한 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나라에 자기 핸드폰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러면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미세한 탄소량을 다 합치면은
종이 쓰는 사람은 없는데 공기 중에 탄소량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왜 공기 중에 탄소량이 많아진다는 게 안 좋냐면은 이게 탄소가 무거워서 많으면 이렇게 막을 형성해요. 이렇게 막을 형성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숨 쉬려면은 산소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수소나 여러 가지가 미세하게 있지만 가장 메인은 산소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숨 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숨 쉬기 위해서 계속 저 멀리 태양계에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되면서 이렇게 산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렇게 탄소막이 생겼어요. 얘가 너무 또또해가지고 요렇게 못 들어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걸로 숨을 쉬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공기에 갇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기에 갇혀가지고 공기의 질도 안 좋아졌는데 탄소는 또 뿜어나오고 있어. 핸드폰 계속 쓸 거고 컴퓨터 계속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돼. 실제로 이 과정을 문제로 출제도 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 주제를 다시 보면은 비즈니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탄소를 만들어낸다. 그게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그거를 조금 어렵게 환경 비용을 초래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번부터 볼게요. as 접속사 뒤에 여러 사업들이 shift,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몇몇 핵심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디지털로 이동시켰다라고 해. 예를 들어가지고 세일즈, 판매, 마케팅, 그 다음에 already의 archiving이라는 단어가 파일 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물건 팔 때 이렇게 뭐 네이버 페이 아니면 쿠팡, 마케팅도 뭐 SNS, 그 다음에 파일 보관은 그냥 컴퓨터 파일, 클라우드 이런 데 보관을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핵심 업무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어지는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니까 대절을 먼저 해석을 할게요. 환경에 오는 영향이 부정적인데 이전보다 더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이유 때문에 탄소가 뿜어지니까 더 부정적이다라고 할 겁니다. 아 미안해, 여기 레스라고 하자. 왜냐하면은 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얘 때문에 요거 대절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나무 안 베어가니까 환경이 좀 덜 오염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번 문장에 however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은 여전히 위협할 거라는 거지. 환경을. 3번에서 in some cases,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로 하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오는 손해, 해로운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면 위협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덜 위험한 게 아니라 문맥상 더 위험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4번 문장 넘어가서 수십 년 전에, 이거 decade가 10년이잖아. 근데 a few decades라고 했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과거를 말하니까 사무실은 이거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밑에 뜻을 써놨는데 뭔가를 하곤 했다라고 하는 게 과거를 말하는 조동사. 어떤 과거의 모습이었는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ave 동사 원형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들이 가지고 있곤 했는데 훨씬 더 많은 paper waste. 아까 앞에 지문에서 far more이랑 똑같아요. 요것도 훨씬 더 많은 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되게 많다라는 거를 강조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종이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이 폐기물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서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because, since가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모든 문서들이 paper based, 종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paper based.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업무 공간이 이렇게 페이퍼 베이스로 하다가 바뀐 거야. 어떻게? 페이퍼에서 디지털 다큐먼트로.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다큐먼트에 뭐 인보이스, 이메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보이스가 뭐냐면은 너네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물건을 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물건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청구서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고 얼마고 견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은 뭔지 알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업무 공간의 이제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이어지는 문장의 이시 가리키는 게 요 앞문장 내용 전체예요. 그러니까 업무 공간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promising step이라고 해서 유망한 조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to save trees.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안 잘라도 되니까 종이 만들려고. 6번에 그러나 비용이기는 한데 인터넷과 그 다음에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는 비용. 뭘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이것이 이거 neglect 동사 수동태예요. 관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종이 자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공기 중에 이런 인터넷과 전기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근데 실제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7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보면은 최근의 와이어드 리포트라고 해서 뭐 와이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게 대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인데 대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 에너지 소스는 화석 연료라는 거야. 우리 중간고사 때 이거 데이터 센터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 데이터 센터 설명한 거? 노트북에 그 지문 할 때 얘기했잖아.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뭐야? 컴퓨터가 데이터 센터 아닐 거잖아. 기계 외곽 지역에 전기가 잘 들어오는 외곽 지역에 크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수천 대 수만 대를 들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계속 돌리는 거야. 왜냐면은 그 안에서 데이터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왜냐면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24시간 내내 누군가는 컴퓨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전기가 끊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외곽에 설치를 하는 이유가 서울에 데이터 센터 설치하잖아. 서울시가 정전이 돼.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많고 우리가 전기 많이 사용을 하잖아. 근데 이제 외곽 같은 데는 이렇게 전선이 깔려져 있는데 인구수가 적고 이제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 안 하고 막 이렇게 노인들 살고 이러면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일부러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단어도 앞으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저 개념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는데 밑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동식물의 시체가 썩어가지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식의 고체 또는 기체화가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화석연료, 뭐 특히 석유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죠. 석유는 심지어 이런 플라스틱 만드는 데도 쓸 만큼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요런 그 화석연료들이 연소할 때 뭘 만드냐면은 탄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봐봐. 다시 올라가 볼게. 아까 내가 플라스틱 만드는데도 석유 사용한다라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장을 지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가겠으나 플라스틱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컴퓨터 만드는데도 플라스틱 쓸 거고 전선을 만드는데도 뭐 굴이나 플라스틱 같은 게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전기를 쓰는데도 이 지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탄소가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석유 같은 것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화석 연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7번이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탄소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8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클라우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때 이어지는 문장의 increased가 이렇게 수식합니다. 탄소 배출량 증가된 탄소 배출량이 O형식이거든요. 만드는데 푸릇푸릇한 클라우드를 회색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린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녹색 클라우드 이렇게 뭐 녹색 구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주변에 푸릇푸릇한 녹색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주변에 푸릇한 환경이 이제 이렇게 매연 같은 걸로 가득 차면은 주변이 뽀얘지잖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gray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 오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탄소가 뿜어지는 거에 대해서 구분 문장에서 사례랑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본 풋프린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밑에 써놨거든?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지? 컴퓨터를 서울시에서 만들 확률은 낮아요. 공장들은 외곽 지역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곽 지역에서 컴퓨터 한 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플랜트에서 만든 요거를 뿡뿡 운반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지고 올 거야. 자동차 굴러가려면 석유 필요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컴퓨터 만들려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부품 같은 데 석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쓰였고 이동하는 데도 쓰였고 그다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또 판매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컴퓨터 놓았어. 그러면은 이제 공간을 짓고 뭐 이래저래 다 하는데 전부 다 계속해서 우리는 탄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이 토탈 탄소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물건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쓰였는가를 이제 발자국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그 비유의 뉘앙스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꼭 알아놔야 돼, 이 개념. 그러면은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컴퓨터를 사서 이메일에 보내가지고 주고받는데 들어가는 모든 전기와 화석 연료의 총량, 걔가 뿜어낸 탄소의 총량, 이것이 문맥상 비글이라고 할 거거든요. 더 크다라고 할 거야. 뭐보다 더 크냐면은 메일이기는 한데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지는 이메일, 그러니까 종이로 이메일 보내는 것보다 컴퓨터로 이메일 보내는 게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버띠에서 여전히 그 이메일은 4g 정도의 이산화탄소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한 번 보낸다고 컴퓨터 켜고 막 마우스 클릭하고 하면은 한 탄소가 4g 정도가 배출이 된대.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 이시, 이거 봐봐. 이거 앞에 있는 이시랑 뒤에 있는 이시랑 달라요. 그러니까 메일 하나를 보내는 작업 자체에는 4g밖에 안 걸리는데 이 이메일을 보내려고 컴퓨터 만들고 컴퓨터 운반하고 우리 회사에 컴퓨터 설치하고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이 전반적인 탄소 발자국은 이메일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탄소의 양은 50g만큼 많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메일 보내는 하나의 작업당 그리고 전반적인 과정에 들어가는 탄소량, 이게 요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지. 어떠하다면 어태치먼트가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데 이메일을 첨부하는 파일의 양이 늘어날수록,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보내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컴퓨터가 겁나 돌아가야 되잖아. 데이터가 클수록.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탄소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봅시다. 37번. 요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외래종이 뭔지는 알잖아, 그죠? 외국에서 들어온 종. 근데 얘네들이 보통 높은 확률로 적응력이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문이 영국에 있는 어떤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나 기후랑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지리적 위치랑 기후가 많이 다르잖아. 무슨 말이 되지? 영국은 좀 해가 잘 안 뜨고 좀 습하고 그 다음에 고도가 아마 우리나라보다 높나? 그리고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온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 여기에 존재하던 애가 멀리 날아와서 여기에서도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영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쑥 지나야 되는데 그거를 다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떨고 나도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덕분에 새로 들어온 외래종이 생태계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내가 말만 하면 졸아? 근데
눈빛을 반짝여야지. 왜 조랑 하율이랑 같이 어? 알지. 반짝반짝 눈 뜨고 있어야지. 얼마나 재밌어 지금. 재밌어요. 짱 재미지 않아? 너 얼마나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 봅시다. 문제들이 종종 이거 arise 이거 오늘 수업 시간 단어에 나온 거죠? 자동사 발생하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한다면 exotic species 외래 종이 얘들아 이거 내가 혹시 해서 말하는 건데 요거 on이 붙었는데 s로 끝났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species는 단복수가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외래종 하나가 갑자기 이거 수동태 동사입니다. is introduced 들여오게 되는 거. 어디에? 생태계. 2번 문장에 영국의 붉은 다람쥐 그리고 원래 살고 있었던 회색 다람쥐 이 두 종이 명확한 사례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붉은 게 외래종이고 회색이 기존의 토종 다람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미안해. Red and Gray Squirrels니까 붉은 다람쥐랑 회색 다람쥐 둘 다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미안합니다. 아닌데? 미안해. Red, 미안해. 얘가 토종이고 얘가 외래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씨 나 때문에 헷갈리겠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말인지 알겠죠? 네. 헷갈리지 마. 3번 볼게요. 회색 다람쥐가 arrive from 온다라고 합니다. 1870년대 미국에서. 그때 빨간 애랑 회색 애가 경쟁을 했다라고 해. 컴피트도 자동사인데 이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컴피트 자동사. 경쟁하는 거. 그래서 뭐 때문에 경쟁을 했냐면은 same food and habitats라고 해서 둘 다 다람쥐니까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서식지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다 가질래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문장 하나 끝났죠. 여기에 있는 접속사 when 있잖아. 얘는 요거랑 요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어가지고 접속사 대신에 계속적 용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계속적 용법이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빨간색, 회색 다람쥐들이 서로 음식이랑 서식지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어지는 문장의 동사가 put under pressure 압박을 가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토종인 빨간 다람쥐 개체군들한테 압박을 가한 거야. 왜냐면은 우리끼리 먹고 자고 하던 곳에 회색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압박이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4번 문장에 이 과정에서 회색 애가 외래종이 have the edge가 우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edge가 모서리라는 뜻도 있는데 제일 꼭대기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우위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뭔지를 because 뒤에 보니까 이 회색이 그들의 식단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식단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치면은 고기 먹다가 야채 먹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잖아. 먹는 음식.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가능했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거를 접속사 대신에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를. 그래서 뒤에서 어떤 식으로 식단을 바꿨는 걸 보니까 원래 이 회색 아이는 이 그린 에크론즈라고 해가지고 익지 않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 어떠한 반면에 빨간색 토종 다람쥐들이 다 익은 도토리만 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도 이 회색 애들도
다 익은을 좋아했겠지. 소화가 더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덜 익은 도토리도 먹을 줄 알게 된 거야. 근데 빨간색 애들은 익은 것만 먹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5번 문장에 숲의 같은 지역 아래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도토리가 이렇게 막 있어, 서식지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8, 9월쯤에 익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쯤에 수확을 해서 다람쥐들이 먹어야 되는데 한 5, 6월에 이 그레이 애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생태계를 완전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그 말을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 있어요. 회색 다람쥐들이 푸드 서플라이,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뭘 하기도 전에 빨간색 애들이 have a bite, 이게 한 입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한 입 먹어보기도 전에 얘네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빨간색 애들이 8, 9월에 굶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6번 문장에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회색 애들이 또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냐면은 더 빽빽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인간은 어디서 적응을 하겠지만 요렇게 숲이 있고 다람쥐들이 뭐 이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 집을 짓고 살다가 회색이 들어오니까, 회색이 네모라고 할게, 이게 같이 섞이면서 공간이 좁아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빨간 애들은 불편해. 널찍하게 살다가 좁아지니까. 근데 회색 애들은 괜찮아. 내가 들어왔으니까 난 빽빽하게 괜찮음. 그러면은 얘네들이 답답해서 튕겨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지금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회색 애들은 더 빽빽하면서도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더 쉽게 살아남게 되는 거야. 어떨 때? 얘네들이 살고 있는 숲이 항상 안전하지 않을 거잖아. 특히 산림지대가 파괴되어 왔을 때. 지금 have, pp, be, pp 완료 수동입니다. 수동태니까 목적어 없어도 완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남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은 빨간 다람쥐가 come close to가 거의 뭔가를 하게 되다, 이런 표현도 알아놓자. 이런 것도 라이팅이라고 하기 되게 좋거든. 개인적으로 요거 extinction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영국이라는 지역에서 빨간 다람쥐가 멸종하게 되었다라는 거. 왜냐면 이거는 빈칸내기도 좋고 저 단어 자체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래종이 서식지를 뺏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